자,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해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검사의 취소 청구가 들어오는 날로부터 보통은 10일 내외의 짧은 기간에 신문기일, 그러니까 재판을 잡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취소 청구가 부당하다는 걸 그 짧은 시간 내에 변론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결과,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죄가 인정이 돼도 벌금형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범주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뭐 40, 50% 된다, 이러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집행유예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뭐냐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과거에 선고했던 그 징역형의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를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가 특수상해죄로 기소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피고인 A씨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Nope. 안 가요. 징역 1년 6개월까지만 선고됐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배려를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선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서 그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시키는 그런 형태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지는 집행유예 취소, 그 사유가 뭐고, 검찰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그거를 방어해서 본인이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 쟁점입니다. 일단 집행유예 취소 사유부터 먼저 볼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필요적 취소 사유, 두 번째는 임의적 취소 사유.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것은 집행유예 판결이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 A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라는 건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 종료 면제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 거야. 검사도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서 넘어가서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야 과거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견됐대. 그러니까 A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됐다면 A씨에게는 절대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가 없었어요. 이랬을 때는 집행유예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자, 두 번째 임의적 취소 사유는 뭐냐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부과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준수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호관찰소에서. 그런 걸 잘 안 지켰고 그 정도가 심해.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 취소가 재량사항인 거죠.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자,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해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검사의 취소 청구가 들어오는 날로부터 보통은 10일 내외의 짧은 기간에 신문기일, 그러니까 재판을 잡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취소 청구가 부당하다는 걸 그 짧은 시간 내에 변론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취소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야 비로소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정도가 중할 때. 자, 첫 번째 사유는 필요적 취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발견했다는 것은 검사가 그러한 정가의 존재를 알았거나 너무나도 쉽게 알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게을리해서 심지어 항소도 안 해가지고 그걸 빨리 또 확정시켜버렸어, 집행유예 사건을.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발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과거부터 확립되어 온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나중에 발견했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필요적 집행유예 취소이긴 하지만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늦게 발견하고 심지어 항소도 안 해갖고 빨리 확정시켜버렸다. 그러면 다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집행유예 취소 사유. 그 임의적 취소 사유의 경우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게 있는지, 위반했더라도 그게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변론을 해서 설령 위반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또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열심히 다퉜는데 검사의 취소 청구가 인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피고인이 즉시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3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또 기각이 되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은 일단 1차적으로 취소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한번 대응을 하고, 그때 기각이 돼도 즉시항고, 재항고까지는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는 동안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존재하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해버리면 결국 집행유예 취소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어떤 텀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요거까지도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